여러 가지 재료 중에 소위 스마트 재료라는, 즉 똑똑한 재료라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그 재료의 특성이 마음대로 변하는 MR 유체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MR 유체의 응용에 대해서 오늘 학생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스마트 재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인간이 모든 생물체, 살아있는 생물체나 죽어있는 재료들 중에서 제일 스마트한 거죠, 사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느끼진 못하죠,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겨울에 세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손가락으로 물에 수돗물을 틀고 물의 온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래서 알맞은 온도가 딱 되면 거기서 스탑해서 그때 이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손이 벌써 센서가 되는 거고, 그죠? 알맞은 물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딱 맞춰놓은 게 작동기가 되는데, 손에서 센싱한 것이 어디로 갔냐면 벌써 머리로 간 거죠. 머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돼서 여기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손한테 다시 이걸 조정해라. 그 다음에 다시 세수해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능, 원하는 온도, 이런 걸 얻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액티브 컨트롤, 능동 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능동 제어 시스템이에요. 그럼 재료 중에는 이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어떤 재료들이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한 15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우리 실생활이나 혹은 어떠한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를 쭉 여기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귀에 익숙한 재료가 있을 거예요. 가장 익숙한 게 형상 기억 합금, 그죠? 쉐임 메모리 알로이라는 형상 기억 합금.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에서 형상을 기억시켜 놨다가 막 그거를 변형시키면 다시 그 온도를 주면 원래 기억시켜 놓은 형상을 회복하는 재료. 머리가 기억력이 있는 거죠. IQ가 쟤도 한 15 정도는 되는 거죠. 재료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어떠한 형상을. 그래서 그러한 형상 기억 합금.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저런 전기 유변 유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영어로 그냥 ER 유체, 발음을 정확히 하자면 Electro Rheological Flui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agneto Rheological Fluid, MR 유체 이렇게 부르는데, 첫 번째 있는 거는 전기를 주면 점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유변학적 성질이 변하는 이러한 유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전기 대신에 무엇을 주면, 앞에가 다르니까 자성을 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전자석에 어떠한 강도를 다르게 주면 유변학적 성질이 변하는 그러한 재료가 있고, 그 밑에 쭉 있는 것도 각각 변하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왼쪽에 이 동영상이 지금 MR 유체에 자기장을 걸었다 뺐다 하는 그러한 지금 동영상이에요. 자기장을 뺐을 때, 즉 N극과 S극에 자기장을 안 주면 여기 빨간 게 파티클인데, 파티클이 랜덤하게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장을 주면 일렬로 딱 쓰는 거 보이시죠? 그 일렬로 딱 쓰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비주얼하게 볼 때는, 이 랜덤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는 액체가 됐다가 이렇게 일렬로 기둥처럼 됐을 때는 고체가 돼요. 그럼 어떤 재료가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고체에서 다시 액체, 액체에서 고체, 이런 재료예요. 이게 상당히 스마트한 재료라는 거죠. 그럼 이런 재료를 이용하면
우리 엔지니어링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응용 제품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자기장을 안 가하면 점성을 가진 그냥 액체예요. 오일이야, 오일. 그렇지만 자기장을 가하면 고체로 변하는데 딱딱하게 변하진 않아요. 젤리 정도로 변해요. 그렇게 됨으로써 고체의 물질이 갖고 있는 항복 강도라는 것을 가져요. 그 항복 강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여러 응용 제품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응용 제품들이 뭐 자동차 분야, 항공 우주 분야, 뭐 그다음에 의학, 여기 밑에 보면 의학 분야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진동이나 제어를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이러한 자동차, 세단용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전차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휠로더, 뭐 엑스커베이터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반도체 장비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동을 방지하는 이러한 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KTX 타고 가면 여러분이 이렇게 커브길을 갈 때 KTX 기차 속도가 줄죠. 그죠? 그거는 왜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좌우로 진동이 너무 심해서 잘못하면 전복이 될까봐 천천히 가는데 이걸로 컨트롤하면 그대로 300km로 가도 아주 안전하게, 안정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매일 여러분이 이제 마주치는 자동차는, 이러한 자동차는 요 밑에를 이렇게 보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퀴 옆에 이러한 코일 스프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이제 댐퍼라고 해서 요 코일 스프링과 댐퍼를 합쳐서 여러분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혹시 가서 오늘 여쭤봐요. 샥 옵서버라고 불러요. 샥을 흡수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 노면에 요철 같은 게 있고 범프 같은 게 많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진동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여기서 에너지를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기구를 우리는 샥 옵서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두 가지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샥 옵서버를 사진을 여기 이제 갖고 왔는데 사실 좀 비싸요. 왼쪽에 있는 GM 캐딜락 MR 댐퍼는 하나에 제어로직까지 200만 원. 그러면 이게 차 하나에 몇 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하니까 800만 원. 소형차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베이직 아이템으로 안 하고 옵션, 제가 옵션으로 이거를 파는데 이게 동일한 길이에요. 진동이 심하면 이와 같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깨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그 군사용 각종 뭐 전차라든가 군용 지프라든가 이런 데도 특히 오프로드의 경우에 엄청난 그러한 이제 효과를, 진동을 제어하는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동 제어고, 그 다음에 이제 MR 유체를 이용한 로봇, 수술하는 로봇에 이제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 이 수술용 로봇은 이제 연구재단에서 15억을 받아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건데, 어떤 걸 만들었느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조이스틱이야.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 쓰는 조이스틱으로 무엇을 움직이는가 하면 여기 로봇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 로봇은 물론 이제 각종 수술 장비나 센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움직이는 대로 얘는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슬레이브, 노예 로봇이라고 그래요. 얘가 스스로 뭐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얘는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여기에 환자의 수술할 부위를 모니터로 봐가면서 아주 적당하게 얘를 움직이면 뭐 여기를 이렇게 도려낸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바느질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수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 수술은 다빈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로봇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수술하는 로봇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독점으로 생산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별거 아닌데 30억 원이에요. 30억 원. 여기서 보면 수술용 로봇의 이 수술의 정확성은 누구에 의해서 달려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의사가 얼마만큼 정확히 모니터를 보고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내가 썼지만 이렇게 배를 가르고 개복 수술을 하면 의사가 수술하면서 이 간 이런 걸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만져볼 수가 있는데 로봇으로 수술을 하니까 모니터만 보고 이것만 이렇게 컨트롤하고 바늘로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 만져볼 수도 없고 저쪽에서 발생한 포스도 힘도 모르고 토르크도 모르고 뭐 모멘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복 수술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이 뭐냐?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은 거죠. 그러면 저기서 간을 만져본다? 바깥에서 이 간하고 똑같은 촉감을 가진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느 때는 간도 됐고, 어느 때는 위도 되고, 어느 때는 췌장도 되고, 어느 때는 심장도 되고, 뇌 수술하면 어느 때는 브레인도 되고, 이거의 강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 걸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면은, 개복 수술하고 비슷하겠다라는 거 아이디어 하나. 두 번째 아이디어는 지금 의사가 뭐 이렇게 연습하고 막 바느질 연습하고 이러는데 힘이 안 걸리잖아. 그러면 이게 힘이 걸리도록 저쪽에서 만약에 이거를 1뉴턴으로 바느질을 꼬매야 된다. 얇게 꼬매야 된다. 그럼 이쪽에서 1뉴턴을 느끼게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이제 햅틱 시스템이에요. 햅틱 시스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뭐 많이 알죠. 요즘 햅틱 디바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데도 아이드라이브 해갖고 다 햅틱으로 좋은 차는 거의 뭐 햅틱으로 다 돼 있지. 옛날처럼 기어를 뭐 D에다 놓고 R에다 놓고 뭐 중립 N에다 놓고 이런 차는 별로 안 나와요. 요즘 새 차는 전부 어떻게 해요? 다이얼로 돌리잖아. 다이얼로 손가락 하나로 탁 돌려도 잘 돌아가죠. 전부 햅틱 시스템이에요. 그런 기능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게 MR 스폰지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자기장 필드를 다르게 걸면 이거의 스티프니스가 이거의 강도가 위도 됐다가 간도 됐다가 뭐 심장도 됐다가 뇌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한데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에 이제 용을 만들어서 여기에 자기장을 이제 주었을 때에 단면을 한번 잘라보면 이렇게 일렬로 딱 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자기장 강도에 따라서 여기에 수직으로 쓴 이거의 강도가 틀려서 여기서 누를 때 다른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모니터 조정하면서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간이지. 간인데 왜 여기는 좀 딱딱하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 부위를 만졌다 그러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을 다 여기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 강의를 그냥 제가 MR 유체만 소개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계공학,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기계공학자가 되면 앞으로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를 간단히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가장 많이 기계공학과에서 연구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건강, 즉 헬스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미래형 로봇도 이제 많이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죠. 소방 로봇 요즘 특히 이제 많이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오는 게 운전하는 로봇.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세탁기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할 일들이 엄청 많고 지금 또 정부에서
그린 에너지 쪽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린 에너지 쪽에 풍력, 조력, 뭐 태양광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것도 전부 기계공학에서 많이 합니다. 돈 버는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 이거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옛날부터 시간은 돈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저 어릴 때 엄청나게 이거 영어로도 하고 한글로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물리를 배우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때 파워는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 파워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이걸 갖다 대입해서 돈에 대한 공식을 구하면, 돈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뭐를 점점 많이 버려야 돼? 지식을 버려야 돼. 이제는 여러분 세대 때는. 우리 때는 조선이 언제 세워졌어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거 다 외웠어. 여러분 그런 거 외울 필요 있어? 그런 지식? 또 그거보다 어려운, 자 그러면 뭐 간암의 원인이 뭔가, 여러분 잘 모르잖아. 그런데 제가 10분만 주면 전문가 이상으로 다 알아내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이 그렇게 필요 없어. 이제는 대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크리에이션,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래서 70억 인구 중에 나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다. 몰래 메모해 놓는 거야. 그런 거를. 그게 sometimes it's just dream이고, sometimes 그게 현실화가 되면 저는 떼돈 보는 거죠. 실용화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는 여기에 내가 썼듯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미션, 비전, 패션 다 무슨 뜻인지 알죠? 공부를 왜 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공부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데 남 5시간 뭐 자고 4시간 자고 2시간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패션은 우리 새로운 옷, 그런 패션이야.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는 그러한 패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성공을 하지,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뭐 공부는 잘해서 뭐 좋은 대학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미래는 밝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이렇게 많이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모두 인생에서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